택배노조가 지난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18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사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북에서는 18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을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년간 과로사로 숨진 택배 노동자는 모두 21명. 열악한 택배 노동 실태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요금도 인상된 만큼 이제 노동 여건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인상 금액을 가지고 택배 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사실 뒷전으로 하고 그 대부분을 CJ 원청의 이익으로만 가져가는. 노조는 택배 요금 인상에 따라 CJ 대한통운의 초과 이윤이 연간 3천억 원에 달한다며 회사가 과로사 문제를 돈벌이에 이용한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 자본이 어떤 이 사회적 합의를 이용을 해서 이거조차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정말 비인간적이고 정말 비도덕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측이 표준계약서의 주 6일제와 당일 배송 등 현실을 무시한 가혹한 노동 조건을 포함시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 당일 배송되는 오후 3시에 도착되는 그 상품은 그날 배송을 해라. 저희들 보고 또 밤 12시까지 일을 해라는 내용이거든요. 10수년 전, 20년 전 그 관행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이 지난 28일부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는 180명의 노조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CJ 대한통운 측은 택배 요금 인상분의 50% 정도를 택배 기사에게 배분했고 표준 계약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고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 선고기일이 당일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제철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판부가 심사숙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59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포항 MBC 2021 송년기획 뉴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올 한 해에도 지역에서 각종 환경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포스코 공해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포항 영일만 산단에서 흘러나온 처리수에서 카드뮴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 사업장인 포스코의 공해 문제는 올해도 지역의 가장 큰 환경 이슈였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대기오염 실태 조사에 나서 높은 농도의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적인 기관에서 포항 산단 때문에 포항 산단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이런 환경성 질환에 걸렸다라는 걸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랜 시간 은폐됐던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성암은 잇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자 5명의 폐암과 악성 중피종, 폐섬유증이 작업으로 인한 병으로 판정됐습니다. 이제 포스코에 대한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부분뿐 아니라 비강암이나 백혈병, 그다음에 뇌종양 이런 부분의 제도도. 포항 영일만 산단에서 흘러나온 희뿌연 처리수에서는 기준치가 넘는 독성 물질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이어진 오염도 검사 결과 생태 독성 성분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일만 산업단지 내 A기업은 4배가 넘게, B기업은 8배가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생태 독성 성분이 600% 이상일 경우에는 조업 정지 처분까지 내려줄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폐수 불법 방류 등으로 문제가 돼왔던 경주시 소각장이 수개월 동안 가동을 멈추면서 10,000톤 넘는 쓰레기가 방치됐고 포항 수성사격장의 소음공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가 입증됐습니다. 대기오염부터 소음공해까지 2021년에도 각종 환경오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호미곶면 모임 관련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타 지역 감염자가 2명, 해외 입국자가 1명으로 확진됐습니다. 또 경주시 신규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확진자 1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이며 외국인 3명이 확진됐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교 신입생 정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져 원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입 정시 원서 접수 첫날, 진학 상담이 한창입니다.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최근 몇 년간 입시 결과 자료를 분석하며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고르고 있습니다. 저희 수능 친거 성적 바탕으로 저희 정시원서 3개를 접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진 지원, 상량 지원하고 안정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을 살피고 어떤 과목에 가산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해 수능을 치면서 수험생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부 대학 간호학과는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 과학 탐구를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 인문계 학생은 불리합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넘어오는 지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 추이를 잘 살펴서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이 그만큼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원서 접수 막판, 눈치 작전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대학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 시점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주요 대학의 가군, 나군, 다군 등 모집군 변화가 많이 생겨 혼전을 빚을 수 있어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쟁대학 지원 경향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쳐 군별 지원 경향이 혼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희망대학의 학과 모집군 변경과 경쟁대학의 변화도 살펴봐야 합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 지역 주요 5개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은 6,462명으로 전년도보다 535명 줄었습니다. 전년도 수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에서도 일부 학과가 미달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대학들이 수시 인원 충원에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29개 출자 출연기관과 보조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1등급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등급이 5곳, 3등급이 11곳, 4등급이 5곳이며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이 경북문화재단과 경북경제진흥원, 대구경북연구원 등 8곳으로 4분의 1을 넘었습니다. 2등급을 받은 포항안동의료원과 3등급인 김천의료원, 4등급인 경북개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 영역은 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로 통보해 내년에는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덕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울진군청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영덕군 영덕읍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직원에게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찬바람이 불며 낮 동안에도 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서 세미 탄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올해 끝자락에 찾아온 겨울 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5도 아래에 밑돌았는데요.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8도 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샘밑 한파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든든한 옷차림과 함께 핫팩까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강풍과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는 이미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20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하 6도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 0도, 경주 1도, 포항과 울진 2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체감상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고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동해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조금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해맞이 명소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울진항과 망양정 해수욕장, 월송정 일원, 북면 도류제 등 모두 9곳으로 각 장소마다 출입 금지 현수막과 접근 금지선이 설치됩니다. 통제 기간은 내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입니다. 포항해경은 동해 연안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오늘부터 내일까지 연안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위험이 높은 해안 저지대와 방파제 출입 자제와 해맞이 방문객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주 대표 한우 브랜드인 경주 천년 한우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1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한우 사육 단계 해썹 인증, 안전관리 통합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